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결핍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입니다. 이 책은 2025년 3월에 출간되어 현재 경제 경영부문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인 책이에요. 출판사는 빌리버튼, 저자는 샌딜 멀레이 너성, 엘다 샤퍼, 옮기니는 이경식님입니다. 이 책은 결핍의 원리에 대한 혁신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내놓은 삶의 해법에 대해 담고 있는 책이에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 너지 리처드 탈러 추천, 노벨 경제학상 수상, 생각에 관한 생각, 데니엘 카너먼 추천책이기도 합니다. 하버드대 프린스턴대 교수들이 밝혀낸 인간의 행동 원리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우리의 결핍이 우리를 설명한다. 인간 심리에 대한 참신한 해석이 담겨 있습니다. 과도한 이자를 물며 돈을 빌리거나 반복적으로 약속해냈고 다이어트를 결심해도 며칠을 못 버티는 사람들. 이처럼 경솔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 샌딜 멀레이 너성과 프린스턴대 심리학 교수 엘다 샤퍼는 이 책을 통해 흥미로운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비합리적인 행동은 개인의 지능이나 자제력 부족이 아닌 결핍에서 비롯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결핍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며 우리의 잠재력을 끌어내고 고도의 집중력을 통해 더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집중이 지나치며 다른 중요한 것을 놓칠 수도 있음을 관가해서는 안 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와 같은 결핍이 우리의 인지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사례와 방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며 결핍이 우리의 행동과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분석하여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형태의 결핍이 우리의 의사결정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배울 수 있었어요. 결핍이 가져오는 영향력을 이해하고 나면 결핍을 통해 지금의 삶을 돌아보고 삶을 변화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지혜를 전해주는 꼭 추천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부족함이 만들어내는 선택과 행동의 비밀을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부족함이 만들어내는 선택과 행동의 비밀. 세계 최고의 행동 경제학자와 인지 심리학자가 만나 대단히 혁신적이고 탁월한 통찰이 담긴 책이 탄생했다. 리처드 탈러,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너지 저자. 가지지 못한 것이 우리의 인지 능력을 좌우한다. 원할수록 더욱 멀어지는 결핍의 메커니즘에 대하여 100만 원을 빌리기 위해 200만 원의 이자를 감수하고 지난달 카드값을 경악하면서도 쇼핑을 멈추지 않고 마감을 어기고도 또다시 할 일을 미루는 사람들. 멍청하고 어리석고 무절제한 행동에 숨겨진 진짜 이유. 결핍의 심리를 이해하며 해결책이 보인다. 일부 결핍의 사고방식. 1장 집중과 터널링의 차이. 홉스, 아직도 무슨 이야기를 쓸지 아이디어를 못 찾았어. 켈빈, 창의성은 수도꼭지를 튼다고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느낌이 있어야 나오지. 홉스, 어떤 느낌? 켈빈, 막판에 몰려서 돌아버릴 것 같은 느낌. 빌 워터슨, 만화 켈빈과 홉스. 어느 저녁 우리는 채식주의자 식당에 갔다. 이 식당의 이름은 흑사탕이었는데 이 식당이 이렇게 이상한 이름을 달고 있는 것은 식당 주인이자 주방장인 아만다 코엔이 채소는 땅에서 나는 사탕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식당은 특별한 메뉴 하나 덕분에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 바로 오렌지 소스를 뿌린 브로콜리를 곁들인 튀김 두부였다. 음식 평론가들은 모두 이 요리를 칭찬했고 사실 그런 만한 요리였다.
맛있는 요리였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요리였다. 우리가 그 식당에 간 날은 마치 타이밍이 좋은 날이었다. 그 다음날 아만다 코헨이 인기 텔레비전 프로그램인 아이언 셰프에 출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아이언 셰프는 요리사들이 나와서 빡빡한 시간 안에 3개의 요리로 구성된 코스 메뉴를 만드는 경연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시작과 함께 각각의 코스에 써야 하는 깜짝 재료가 무엇인지 요리사들에게 공개하고 요리사들은 주어진 시간 안에 어떤 요리를 만들지 계획을 세운 뒤 그 요리를 완성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야망에 불타는 요리사들과 미식가들 그리고 그냥 요리 구경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인기가 좋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우리는 코헨이 정말 최고의 행운을 잡았다고 생각했다. 그녀에게 제시된 깜짝 재료가 브로콜리였던 것이다. 물론 그녀는 당연히 자신의 대표 요리이자 하루 전에 우리가 먹었던 바로 그 요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도 그 요리를 좋아했다. 하지만 사실 코헨은 우리가 생각했던 식으로는 행운을 누리지 못했다. 깜짝 재료인 브로콜리 때문에 자기가 미리 염두에 두고 준비했던 요리를 만들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 생각과는 정반대였다. 사실 그 프로그램이 녹화된 것은 1년 전이었다. 아닌 게 아니라 코헨 본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지금 메뉴판에 이름이 올라있는 튀김 두부는 아이언 셰프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바로 그날 밤에 그녀는 자기의 대표 요리를 만들어냈던 것이다. 이런 종류의 행운은 더욱 남다르다. 그녀는 오랜 세월 동안 기량을 연마해온 요리사였지만 사실 이 요리사의 대표적인 요리는 2시간이라는 제한 시간의 극심한 압박 속에서 탄생했다. 물론 그녀의 튀김 두부 요리는 무에서 창조된 게 아니었다. 이런 창의력의 폭발은 여러 달 혹은 여러 해 동안 각고의 노력과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시간 제한이라는 압박이 정신을 집중하게 만들고 이전의 노력을 당장 급한 어떤 결과물로 압축해내도록 만든다. 자,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자. 당신은 어떤 회의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다. 당신은 며칠 동안 열심히 준비했지만 여전히 프레젠테이션의 내용과 방식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 아이디어야 많지만 이것들을 한데 묶어서 최종적인 완성본을 만들려면 이런저런 힘든 선택을 해야 한다. 하지만 마감 기한이 임박하며 꾸물거리고 있을 시간이 없다. 결핍이 그 모든 선택을 강제한다. 추상적이었던 것이 구체적인 것으로 바뀐다. 이 마지막 압박이 없다면 당신은 여러 생각만 떠올릴 뿐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없다. 코헨은 아이언 셰프에 출연하면서 몇 가지 비장의 재료들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몇 달 혹은 심지어 몇 년 동안 그 재료들로 실험하고 준비했던 아이디어들이 있었다. 하지만 결핍이라는 조건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들은 실현되지 않았다. 대신 그 아이디어를 하나로 합한 어떤 죽이는 요리가 나왔다. 우리는 흔히 결핍을 이야기할 때 어떤 비참한 결과를 연상하곤 한다. 사실 이 책을 쓰겠다는 생각도 빚에 뚫린 가난한 남자 숀과 끊임없이 일에 치여서 허덕이는 바쁜 남자 샌딜이라는 바로 이런 부정적인 연상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아만다 코헨의 경험은 결핍의 또 다른 측면을 입증한다. 이것은 사람들이 쉽게 간과하는 측면으로 결핍이 우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든다는 점이다. 사실 사람들은 모두 어떤 요소가 부족할 때 그리고 무언가의 제한을 받는다고 느낄 때 멋진 성과를 거두며 성공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아만다 코헨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예리하게 인식했기 때문에 자기가 준비했던 비장의 아이디어들을 모두 동원해서 단 하나의 위대한 요리로 만들었던 것이다. 우리 이론으로 보자면 결핍이 정신을 사로잡을 때 결핍은 우리가 가진 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주의를 집중시킨다. 이 말은 결핍이 비록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긴 하지만 어떤 이득을 안겨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 장에서는 우선 이런 이득을 먼저 설명한 다음에 우리가 그 이득 때문에 치러야 하는 대가가 무엇인지
결핍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실패로 이어지고 마는지 살펴볼 참이다. 잠재력을 최대로 끌어내는 결핍. 몇몇 사람들은 회의를 끔찍하게 싫어한다. 하지만 조직 행동 분야의 선도적인 연구자인 코니 저시크는 이런 회의를 연구하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다.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며 회의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작업과 대화의 패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내기 위해 여러 상세한 질적 연구를 수행했다. 그녀는 여러 종류의 회의를 연구했다. 몇 가지로만 예를 들면 학생들 사이의 회의, 관리자들 사이의 회의, 어떤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놓고 비교하는 회의, 그리고 매출액 증대와 같은 구체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브레인스토밍 회의 등이다. 이런 회의들은 제각기 다 달랐다. 그러나 공통점이 몇 가지 있었다. 모두 하나같이 집중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되며 모호하고 겉도는 이야기만 나오고 대화는 툭하면 엉뚱한 격가지로 치닫기 일쑤라는 점이다. 단순한 요지조차도 길고 복잡한 과정을 거친 뒤에야 비로소 정리된다. 의견은 분분하고 대책 없이 반대 의견만 나온다. 쓸데없이 세세한 상황들에 귀중한 시간이 낭비된다. 그런데 회의가 중간쯤 진행된 시점에서 반전이 시작된다. 저시크의 표현을 빌자면 중간계도 수정이다. 회의를 진행하는 집단은 시간이 점점 흘러가고 있으며 상황이 점점 심각해짐을 깨닫는다. 이런 양상을 그녀는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이 중간 지점이 진행의 중요한 도약이 시작된 지점이다. 이 지점은 그 집단이 그때까지 자기들의 회의를 하면서 이룬 것들을 돌아보며 마감 기한을 놓고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갑자기 온 힘을 다한다. 이렇게 해서 회의 참가자들이 협력하는 새로운 국면이 시작된다. 이 사람들은 합의된 의견을 이끌어내고 꼭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들에 집중하며 쓸데없는 장가지들은 옆으로 제쳐둔다. 이런 식으로 회의 시간의 중후반은 거의 언제나 더욱 구체적인 성과를 낳는다. 중간계도 수정 후 결핍이 정신을 사로잡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잘 보여준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명백해지면 사람들은 집중을 한다. 이런 일은 심지어 혼자서 일할 때도 일어난다. 당신이 책을 쓴다고 상상해보자. 당신이 지금 쓰고 있는 장의 마감은 앞으로 2주 뒤다. 그런데 원고를 쓰려고 앉아서 몇 문장 끼적이다. 갑자기 특정 누군가가 당신에게 이메일을 보냈을지도 모르니 서둘러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래서 메일함을 열어 확인하는데 답장을 해야 하는 다른 이메일들이 눈에 띈다. 그렇게 답장을 하다 보면 어느새 30분이라는 시간이 후딱 지나가 버린다. 그러다가 아차하고 다시 원고를 쓰던 창을 켠다. 그런데 글을 쓰는 중에 자기가 사실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점심으로 피자를 먹을지 말지를 얼마나 오래 고민했는지 모르겠다. 마지막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한 게 언제였는지 생각도 하고 보험사에 최근 이사한 집의 주소를 알려준 게 확실한지 기억을 더듬는다. 이런 잡다한 생각들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모른다. 이런 생각들을 털어내고 글쓰기에 집중해야지. 생각하는데 어느새 점심 먹을 시간이 다 되었다.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오늘은 평소보다 좀 더 일찍 자리에서 일어나기로 한다. 한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와 함께 점심을 먹은 뒤에 커피를 마시면서 느긋하게 시간을 보낸다. 어차피 그 원고를 마감하기까지는 아직 2주 넘게 남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루가 지나간다. 그리고 쓰고자 했던 원고의 양은 아침에 책상에 앉으면서 계획했던 양에 비하면 턱없이 적다. 자, 그럼 이제 그렇게 여유가 있다. 2주가 지난 뒤의 상황을 상상해보자. 마감기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원고를 쓰려고 앉은 당신은 절박한 심정이다. 누군가가 보냈을 이메일이 머리에 떠오르지만 당신은 그 생각을 털어내며 집중하려고 애쓴다. 어쩌면 당신이 워낙 글쓰기에 집중한 바람에 애초에 이메일 따위는 생각조차 나지 않을 수도 있다. 당신의 정신은 점심이나 콜레스테롤 혹은
보험사 주소 변경 신고 따위를 생각하느라 방황하지 않는다. 친구와 점심을 함께 먹고 나서도 따로 커피를 함께 마시는 일을 생략한다. 마감이 임박한 원고가 그 점심 식사 자리까지 따라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루가 끝난 시점에는 당신의 이런 집중이 당신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었음을 알 수 있다. 그날 하루 동안에만 상당한 양의 원고를 썼기 때문이다. 여러 심리학자들이 보다 통제된 실험을 통해서 마감 기한이 보장해주는 이득을 연구해왔다. 한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에게 에세이 3편을 주고 교정을 맡겼다. 작업에 대한 보수를 지급했고 3주나 되는 긴 마감 기한을 주었다. 그런데 학생들이 받는 보수는 얼마나 많은 오류를 찾아내는지, 또 얼마나 시간에 맞춰서 과제를 끝내는지에 따라서 결정되었다. 어쨌거나 작업은 3주 안에 끝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연구진은 또 다른 집단을 선정해서 마감 기한을 보다 빡빡하게 제시했다. 기한은 동일하게 3주였지만 한 주에 한 편씩 마감해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결과가 어땠을까? 앞서 살펴보았던 원고 집필 사고 실험에서처럼 마감 기한을 빡빡하게 제시받은 후자 집단이 더 생산적이었다. 이들은 전자 집단에 비해서 마감 기한을 어길 가능성이 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마감 기한을 덜 어겼으며 또한 오류를 더 많이 찾아냈고 따라서 보수도 더 많이 받았다. 마감 기한은 생산성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는다. 예를 들면 4학년 2학기를 맞은 대학생들 역시 일종의 임박한 마감 기한을 직면한다. 이들로서는 대학생활을 즐길 시간이 제한된 셈이다. 심리학자 제이미 커츠는 대학교 4학년 학생이 이 마감 기한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관찰하고 연구했다. 그녀는 4학년 학생들이 졸업을 6달 앞둔 시점에 이 연구를 시작했다. 대학생활에서 6달이면 즐길 여지가 아직 충분히 많이 남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이제 거의 끝났다는 절박함을 느낄 수도 있는 시간이었다. 커츠는 이 학생들 절반에게 대학생활이 6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식으로 마감 기한을 제시했고 나머지 절반에게는 6달씩이나 남았다는 식으로 제시했다. 그런데 이러한 결핍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학생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관리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게 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은 대학생활의 모든 활동에 열심히 참가하며 하루하루를 더 알차게 보내려고 노력했다. 또한 이들은 더욱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보고했다. 아마도 대학교가 제공하는 것을 보다 많이 즐기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시간 결핍의 충격은 전혀 다른 분야에서도 관찰된다. 대규모로 진행된 여러 마케팅 실험에서 어떤 고객은 마감 기한이 명시된 쿠폰을 받았고 어떤 고객은 마감 기한이 없는 쿠폰을 받았다. 그런데 마감 기한이 없는 쿠폰은 시간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덜 사용되었다. 시간 결핍이 없는 바람에 관심을 덜 받고 심지어 잊히기까지 한 것이다. 또 다른 분야에서 조직 관련 연구자들이 영업직 사원들은 전체 매출 주기에 마지막 몇 주 동안 가장 열심히 일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우리가 진행한 어떤 연구에서도 데이터 입력 노동자들이 급료 지급일이 다가올수록 더 열심히 일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영국의 저널리스트 맥스 헤이스팅스는 서치를 다룬 저서에서 영국인의 정신은 시간적으로 거의 너무 늦었다 싶을 때 가장 잘 작동한다라고 썼다. 마감 기한이 임박한 상태에서 어떤 일이든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헤이스팅스가 말하는 영국인 정신을 이해할 것이다. 마감 기한이 생산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정확한 이유는 시간의 결핍 상황이 생겨나고 이것이 정신의 집중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때의 굶주린 연구에서 배고픔이 배고픈 사람의 정신 맨 꼭대기에 음식을 올려놓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마감 기한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과제를 정신의 맨 꼭대기에 올려놓는다. 회의 시간이 몇 분 남지 않았든 혹은 대학생활이 몇 달 남지 않았든 간에 마감 기한은 거대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해당 과제에 보다 많은 시간을 쓴다. 온갖 산많은 생각들에는 덜 빠져든다. 써야 할 원고의 마감 기한이 코앞일 때는 한가하게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지 않는다. 회의가 이제 막 끝내려고 할 때는
대화가 안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졸업이 코앞이니만큼 남은 대학 생활을 보다 알차게 보내려고 최선을 다한다. 시간이 부족할 때면 사람들은 그 남은 시간에서 보다 많은 것을 얻어낸다. 그게 업무의 성과이든 즐거움이든 간에 말이다. 우리는 이것을 집중 배당금이라고 부른다. 이것이 바로 정신을 사로잡는 결핍이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결과이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구독자님들, 저는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저 역시 시간에 쫓기며 마음의 여유가 부족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앞으로 결핍의 악순환이 아닌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